안녕하세요, 유쌤입니다. 자, 우리 지난 시간에 오비탈과 양자수에 대해서 공부를 했었는데요. 자, 오늘은 전자배치 규칙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가장 먼저요, 우리가 이 오비탈을 어떻게 표현을 하는지, 전자배치를 어떻게 표현하는지를 좀 보도록 할게요. 자, 첫 번째는 이제 오비탈을 이용해서 표현하는 방식입니다. 자, 우리가 오비탈 SPDF 오비탈 공부했는데요. 자, 우리가 어차피 전자 들어가는 건 S하고 P만 알면 된다라고 했었잖아요. 그래서 전자가 들어가는 그 오비탈의 종류를 이렇게 써주시는 거예요. 자, 그런데 S오비탈 같은 경우는 1번 껍질부터 다 있고, 그죠? P오비탈은 2번 껍질부터 있잖아요. 몇 번 껍질의 이 오비탈인 건지 앞에 이제 주양자수를 써주는 겁니다. 얘 같은 경우는 주양자수가 2고 P오비탈이다. 그런데 P오비탈 같은 경우는 또 방향성이 세 가지죠. PX, PY, PZ니까 이렇게 방향성을 오른쪽 아래에 작게 써주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이 P오비탈의 전자가 이제 어때요? 오비탈 하나당 전자 2개씩 들어갈 수 있잖아요. 만약에 전자가 하나 들어가 있으면 이런 식으로, 2개 들어가 있으면 이렇게 오른쪽 위에다가 작게 써주는 겁니다. 그래서 뭐 1s 오비탈에 전자가 2개 있고 2s 오비탈에 전자가 2개 있고 2p 오비탈에 4개가 있다. 뭐 이런 식으로 우리가 전자 배치를 쓸 수가 있다는 거예요. 쌤, 그런데 p 오비탈에는 어떻게 전자가 4개가 들어갑니까? 오비탈 하나당 전자 2개다 라고 했잖아요. 근데 이렇게 쌤이 p라고 쓰면은 이 p라는 애는 px, PY, PZ, 즉 3개의 오비탈이 다 포함이 된 거죠. 그러니까 P오비탈에는 총 6개의 전자까지 들어갈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P오비탈은 이렇게 나눠서 쓰셔도 되고요. 아니면 그냥 P 하나로 통틀어서 써주어도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 오비탈 상자를 표현하는 방식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하느냐. 1s 오비탈, 오비탈 하나짜리고, 그 다음 2s 오비탈, 오비탈 하나짜리고, 자, 이 P오비탈 같은 경우는 PX, PY, PZ 오비탈 3개를 뭉쳐 놓은 거니까 3개의 박스로 오비탈 하나당 박스 하나로 표현을 하기도 합니다. 자, 그런데 이 오비탈 하나에는 전자가 2개 들어가게 되는데요. 그 전자들이 어떻게? 화살표로 이 안에다가 표현을 해줄 거예요. 근데 이 전자들은 어떻습니까? 스핀 방향이 서로 무조건 반대여야 되죠? 그래서 스핀자기 양자수가 플러스 2분의 1, 마이너스 2분의 1 이렇게 된다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스핀 방향이 반대인 것을 어떻게 표현하느냐? 이 전자의 방향을 이렇게 거꾸로 써줄 겁니다. 그래서 이 오비탈 안에 항상 전자는 방향이 반대여야 됩니다. 쌤, 그러면 꼭 위에 이렇게만 전자가 들어갈 수 있어요? 이렇게 아래로 하나씩만 들어갈 수는 없어요? 가능해요. 상관없어요. 똑같아요. 하지만 보통 통상적으로는 위로 화살표를 먼저 쓰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오비탈 기호를 사용하시던지 상자를 이용해서 이렇게 전자 배치를 표현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전자 배치를 어떻게 할 것인가? 여러분들이 규칙 3가지를 이제 공부를 하시게 될 거예요. 그런데 이 전자 배치가 가장 안정하게 되었을 때를 우리가 뭐라 그러죠? 바닥 상태라고 하잖아요. 앞으로 3가지 규칙을 배울 건데 그 3가지 규칙을 모두 하나도 빠짐없이 모두 만족해야지만 바닥 상태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첫 번째는 뭐냐면요. 싸움의 원리예요. 싸움의 원리. 자, 뭐냐? 에너지 준위가 가장 낮은 오비탈부터 하나하나 차곡차곡 채우면서 올라가야 된다. 이게 싸움의 원리가 되고요. 자, 두 번째는 파울리 베타 원리라는 것이고요. 조금 이따가 설명하겠습니다. 세 번째는 훈투 규칙이에요. 훈투의 규칙. 그래서 이렇게 3가지를 모두 만족해야지만 가장 안정한 상태구나, 바닥 상태구나 라고 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자, 하나씩 살펴볼게요. 싸움 원리부터. 자, 에너지 준위가 가장 낮은 오비탈부터 차례대로 꽉꽉 채워야 돼요. 빈 공간 없이 꽉꽉 채워 올라와야 된다. 이게 바로 싸움의 원리입니다. 자, 그러면 누가 에너지 준위가 낮은지를 알아야 차례대로 채울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걸 좀 이제 정리를 해보도록 할게요. 자, 우리가 이 에너지 준위의 순서를, 이 에너지 준위 크기를 비교할 때는 수소냐 아니냐로 보셔야 돼요. 자, 수소 같은 경우는 에너지 준위를 결정하는 게 누구냐면 주양자수예요. 그게 무슨 말이냐면
자, 1s 오비탈 있죠? 그리고 2s 오비탈, 2p 오비탈 있잖아. 그런데 얘는 에너지 준위를 주양자수가 결정하기 때문에 2s랑 2p는 주양자수가 같죠? 그러면 에너지 준위가 똑같은 거야. 이해됐어요? 그럼 3번 껍질에는 3p도 있고 3s, 3p, 3d가 있잖아요. 얘네들이 다 이렇게 같아요. 그러니까 주양자수가 같으면 에너지 준위가 같은 거야. 그리고 주양자수가 커지면 에너지 준위가 증가하겠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얘는 뭐만 보면 된다? 무조건 주양자수만 보면 된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게 수소만 그렇고요. 다른 애들은 안 그래요. 자, 다전자 원자 같은 경우는 우리가 n 플러스 l 규칙을 따른다라고 하거든요. 한번 해볼게요. 얘처럼 오비탈을 쌤이 한번 써볼게요. 1s, 2s, 2p, 3s, 3p, 3d, 4s, 4p, 4d. 요까지만 해볼게요. 자, 그럼 주양자수만 밑에다 써볼게요. 주양자수가 1이죠. 주양자수가 2죠. 주양자수가 3이죠. 주양자수가 4죠. 이렇게. 자, 그 다음에 부양자수 볼까요? S오비탈은 부양자수가 다 0이죠. P오비탈은 1이죠. D오비탈은 2죠. 자, 이렇게 부양자수까지 썼습니다. 자, 그럼 이제 N 플러스 L 해볼게요. N 플러스 L 1, N 플러스 L 2, N 플러스 L 3, 3, 4, 5, 4, 5, 6 이렇게 됐습니다. 자, 그러면 얘는 이제 보다 n 플러스 l 값이 작은 애부터 에너지 준위가 작은 순서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일 작은 애가 얘죠. 1s가 제일 에너지 준위가 작고요. 그 다음 2죠. 2s가 그 다음으로 작고요. 그 다음 3, 3이 나왔는데 이게 똑같잖아요. 똑같을 때에는 주양자수가 크면 큰 거예요. 주양자수가 크면 커집니다. 그래서 2p고요. 그 다음에 3s고요. 그 다음에 4가 여기 이렇게 두 개가 있단 말이야. 그러면 주양자수를 보시고 얘가 더 작으니까 3p 그리고 4s. 그 다음에 다시 3d로 왔다가 그 다음 4p 그 다음 4D 이렇게 순서가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수소 같은 경우는 주양자수만 보면 되지만 수소가 아닌 다전자 원자들은 이 순서를 잘 지켜서 전자를 채워 넣어야 된다는 겁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눈여겨보셔야 될 게 뭐냐면 1번 껍질 1S, 2번 껍질 SP 나왔잖아요. 자, 여기 봐요. 3번 껍질 3S, 3P, 3D 사이에 4S가 먼저 낀다. 그러니까 어떻게 4S를 먼저 채우고 그 다음에 3D를 채워야 돼요. 그죠? 자, 그런데 전자 몇 개 들어가는지 한번 해볼게. 자, S오비탈 전자 몇 개 들어가죠? 2개 들어가죠. 이거 화면 좀 올릴게요. 안 올라가는구나. 요게 다네. 여기서 봐야 되겠다. 자, S오비탈 전자 2개, 여기도 2개. 자, P오비탈 전자 몇 개 들어가요? 6개. 3S 2개, P오비탈 6개, 4S 2개. 자, 여기까지 채울 수 있는 전자 개수 한번 다 더해보세요. 몇 개예요? 10개, 10개에서 20개야. 그러니까 4s 오비탈까지 전자를 채운 애가 20개를 채운 20번 칼슘이라는 겁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교육과정에서 어떻게 하죠? 주기율표 배울 때 20번 칼슘까지만 외워라. 우리 교육과정에서 거기까지만 다루겠다라고 한 거잖아요. 그 이유가 여기 나온 거예요. 왜냐? 이 20번을 넘어가면 이제 3d 오비탈을 채워야 되는 거야. 근데 d 오비탈이나 이 F오비탈을 채우는 이 원자들은 이 원소들의 주기성을 좀 많이 벗어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한 거야? D오비탈, F오비탈 우리 고등학생 가르치지 말자. 여기 가르치지 말고 그럼 4S까지 채우는 칼슘까지만 해서 가르치자라고 된 거예요. 그래서 여기까지만 공부를 한 겁니다. 그러니까 사실 3번 껍질에는 어때요? 3번 껍질에는 2개, 6개, 10개에서 총 18개의 전자가 들어간다라고 했단 말이야. 그런데 우리가 D오비탈 안 가르치기로 했으니까 4S까지만 딱 끊어서 가르치자 해서 이렇게까지만 여러분들은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싸움 원리예요. 에너지 준위가 가장 낮은 오비탈부터 이제 빈칸 없이 꽉꽉 채워서 쌓아 올려야 싸움 원리를 만족했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자, 두 번째는 파울리 베타 원리인데요. 한 개 오비탈에 전자는 최대 2개까지만 들어가고 스피는 무조건 반배여야 된다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오비탈에 전자가 이렇게 돼 있으면 안 된다. 또는 막 전자가 이렇게 3개가 들어가 있으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자, 만약에 파울리 베타 원리를 위배하면 어떻게 되느냐? 불안정하니까 들뜬 상태다라고 할 것이냐?
아니라는 거예요. 자, 무슨 말이냐? 아까 싸움 원리 같은 경우 잘 만족을 하면 안정한 바닥 상태가 되잖아요. 근데 싸움 원리를 만족하지 않는 경우도 있어요. 전자들이 에너지가 준위가 낮은 애부터 채워지지 않고 막 점프해 있는 경우도 있어. 왜? 에너지를 얻어서 불안정한 상태가 된 경우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싸움 원리를 잘 만족을 해야 바닥 상태가 되는 거고, 만족을 못하면 들뜬 상태가 되는 거예요. 불안정한 상태. 근데 파월리 베타 원리 같은 경우는 이거를 위배한다고 해서 들뜬 상태가 되는 게 아니라 얘는 그냥 위배하면 존재할 수가 없어요. 그냥 아예 불가능이야. 불가능. 그래서 얘는 위배 불가능이고, 얘를 위배했다고 해서 들뜬 상태다? 그런 거 아예 없다는 거야. 아예 존재할 수가 없다라는 거. 그래서 얘는 좀 차이점이 있기 때문에 잘 봐주셔야 되겠습니다. 자, 세 번째는 훈트 규칙이에요. 자, 이제 여기다가 전자를 채워 넣을 건데, 여러분 이제 버스 타면은 어때요? 여러분 학교 다닐 때 버스 타고 다니나? 버스를 탈 때 이렇게 두 자리씩 이렇게 있는 경우가 있잖아요. 이렇게.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어떻게 타냐면 제일 처음에 여기 타요. 여기 꼭 이렇게 바깥쪽에 타잖아. 맞지? 안쪽부터 타면 좋겠는데 그 다음 사람이 이제 여기 타요. 그 다음 사람은 여기 타요. 그럼 그 다음 사람이 이제 보통 어디 타요? 보통 여기 타잖아. 여기 맞지? 갑자기 여기 비어있는데 막 여기 탄다? 그럼 약간 좀 그린라이트인가? 이런 거죠. 이렇게 빈자리를 먼저 채운단 말이야. 요거랑 마찬가지로 이 전자들도요, 가까이 붙어 있으면 힘들어. 왜냐면 자기들끼리 똑같기 때문에 반발력이 있기 때문에 어떻다? 혼자씩 앉으려고 해요. 그래서 이 오비탈 내에서 혼자만 존재하는 전자를 홀 전자라고 해요. 짝꿍 없이 자기 혼자 있는 걸 홀 전자라고 하거든요. 그 홀 전자 수가 최대가 되도록 전자를 배치하게 됩니다. 자, 바로 보여드릴게요. 자, 탄소입니다. 탄소 전자 6개니까 어떻게 싸움 원리에 따라 1s부터 차례대로 채우겠죠. 2s에도 차례대로 채웁니다. 자, 그럼 이제 이 p 오비탈에 전자 2개를 넣어야 되는데, 전자 2개를 넣을 때 이렇게 넣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렇게 넣지 않는다는 거야. 왜? 이렇게 되면 짝을 이루게 되는데, 짝을 이루면 반발력이 생기거든요. 그래서 안정하게 가기 위해서 이렇게 홀전자가 최대가 되도록 이렇게 하게 된다라는 겁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p 오비탈 같은 경우는 3개가 붙어 있잖아요. px, py, pz가 있잖아요. 얘네들끼리는 에너지 준위가 동일해요. 동일해.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2개를 채워도 되지만 사실은 이렇게 채워도 상관이 있다 없다? 없다는 거예요. 상관없어요. 이렇게 채워도. 아니면 이렇게 채워도 된다 안 된다? 된다요. 된다. 어차피 얘네들끼리 에너지 준위가 같기 때문에 3개 중에 2개를 채울 건데 홀전자가 되도록만 채워주시면 된다라는 겁니다. 자, 얘도 8개죠? ES 2개, ES 2개. 그러면 이제 4개를 더 채워야 돼요. 그럼 4개를 다 채우려면 일단 홀전자가 되도록 배치를 먼저 해주고, 하나 더 들어가야 되니까 어쩔 수 없이 짝꿍을 이뤘구나, 이렇게 해주시면 된다라는 겁니다. 자, 이렇게 해서 홀전자가 가장 최대, 개수가 최대가 되도록 전자 배치를 해주어야 안정한 상태가 된다라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붕소가 나왔는데요. 자, 붕소는 5번이거든요. 선생님 그려볼게요. 1s 2개, 2s 2개, 그리고 2p에 하나 넣으면 되는데 아무 때나 넣으면 됩니다. 자, 얘를 가지고 훈트 규칙 설명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죠. 왜요? 어차피 2p 오비탈에 하나 들어가기 때문에 얘를 홀전자로 뺄 건지 짝을 이룬 전자로 할 건지 이거 고민할 수가 없잖아요. 그죠? 한 개밖에 없으니까. 그래서 얘 같은 경우는 훈트 규칙을 설명하는데 사용할 수가 없다라는 내용까지, 이거 지문, 기니디 지문 중에 하나로 이렇게 나오곤 하거든요. 얘도 같이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어떻게 한다? 바닥 상태 만들려면 3가지 전자배치 규칙을 모두 만족해야 된다. 싸움의 원리, 파울리 베타 원리, 그리고 하나 더 훈트 규칙까지 모두 만족해야 되고요. 파울리 베타 원리는 위배했다고 해서 들뜬 상태다라고 하는 게 아니라 위배되면 그냥 그런 건 없다, 그런 애는 없다로 가셔야 됩니다. 아시겠죠? 자, 그럼 이제 연습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질소 원자의 바닥 상태라고 했으니까 질소 원자는 원자 번호 7번입니다. 전자 7개를 그려볼게요. 1s 2개, 2s 2개, 2p에 3개 그려주시면 되겠죠? 자, 그럼 얘를 이제 좀 불안정한 들뜬 상태로 만들어 보도록 할게요. 자, 싸우는 원리가 아니라 싸움 원리를 위배한 전자 배치를 만들어 봐라. 그러면 어떻게 해? 뭐 이렇게 있다가 얘를 갖다가
여기 있는 놈을 여기 위에 올리면 되잖아. 그치? 여기 있는 놈을 하나 올렸다. 그럼 꽉꽉 채워서 가야 되는데 위에 있으니까 싸움 원리를 위배했습니다. 자, 파원리, 베타 원리를 위배한 전자배치는 그냥 없다로 가셔야 돼. 알겠지? 이거 그냥 없는 거야. 막 낑겨놓고 하지 마. 스핀 똑같이 넣지 마. 없다. 존재할 수가 없다. 자, 훈투 규칙을 위배해야 된다라고 했으니까 하나, 둘, 셋, 넷, 세 개가 홀전자로 들어가야 되는데 이렇게 짝을 이루도록 그려주면 훈투 규칙이 위배됐다라고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한번 그려보시면 되겠고요. 꼭 이게 정답은 아닙니다. 여러 가지가 다 가능하니까요. 그려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연습 문제 좀 가보도록 할게요. 탄소 원자입니다. 6번이죠. 그러면 1s 2개, 2s 2개, 2p에다가 2개 집어넣고 홀전자가 되도록 6개를 채웠습니다. 자, 그럼 바닥 상태에서 홀전자 몇 개니? 물어보겠죠. 홀전자 2개예요. 이렇게 해주시면 됩니다. 자, 바닥 상태에서 전자가 들어있는 오비탈의 개수를 물어봤으니까 하나, 둘, 셋, 넷, 총 4개의 오비탈에 전자가 들어있어요 하시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얘가 많이 헷갈리시는데 원자가 전자수를 물어봤습니다. 그러면 가장 바깥쪽 껍질에 있는 전자수를 세줘야 되는데 여러분들이 많이 하는 실수가 가장 바깥 오비탈에서 여기 2개라고 하시는 경우를 많이 봤어요. 이렇게 하면 안 돼요. 2개 이렇게 하면 안 되고, 자, 원자가 전자는 가장 바깥 껍질이기 때문에 가장 바깥 껍질 2번 껍질을 다 세서 4개라고 해주셔야 돼요. 아시겠죠? 4개라고 해주셔야 돼요. 자, 그리고 지금 같은 경우는 바닥 상태를 주고 물어본 거야. 그지? 근데 만약에 들뜬 상태를 주고 물어보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라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자, 보세요. 탄소의 전자 배치를 주었는데 1s에 2개, 2s에 하나만 넣고, 만약에 이렇게 됐다 이거야. 2p에 2개 넣고 3s에 하나 넣었어. 만약에 이렇게 되어 있어. 자, 그럼 얘는 바닥 상태예요? 들뜬 상태예요? 지금 들뜬 상태예요. 들뜬 상태. 왜요? 뭘 위배했기 때문에 싸움의 원리를 위배했어요. 여기부터 차례대로 채워야 되는데 여기로 이제 점프를 해버렸기 때문에 싸움의 원리를 위배했단 말이야. 자, 이런 경우에 원자가 전자수를 물어보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가장 바깥쪽 껍질 하나 이러면 돼, 안 돼? 안 돼. 이게 원자가 전자가 하나 이러면 탄소가 1쪽이란 얘기가 되잖아. 안 됩니다. 자, 이런 경우에 어떻게 한다? 얘를 바닥 상태로 되돌려 놓고 그 다음에 어떻게 해야 돼? 2번 껍질에 전자 4개 이렇게 가야 돼. 아시겠죠? 그러니까 바닥 상태가 주어졌으면 이제 껍질만 잘 보고 판단하시면 되고요. 만약에 들뜬 상태로 나왔다. 그럼 들뜬 상태에서는 원자가 전자수를 물어볼 때는 바닥 상태로 되돌려 놓고 대답을 해야 돼. 이런 거는 상관없어요. 홀전자 몇 개니? 하나, 둘, 셋, 넷 이렇게 하시면 돼요. 그냥 주어진 상태대로 홀전자나 전자가 들어있는 오비탈은 그냥 보이는 대로 대답을 하시면 되지만 원자가 전자수를 물어봤다? 그럼 그때는 어떻게 한다? 바닥 상태로 되돌려 놓고 판단을 하셔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마지막으로 우리가 이제 홀전자수랑 전자가 들어있는 오비탈 수까지 정리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얘는 지금 이제 주기율표예요. 우리가 주기율표를 이제 여러분 다 화학러시니까 세로로 외우고 계시겠죠? 1수리 낙할, 2 배막하, 그죠? 이렇게 해서 세로로 외우고 계셔야 됩니다. 찌링. 헬륨, 네온, 아르곤. 자, 얘를 이제 하나씩 그려보도록 할게요. 자, 수소입니다. 1번이죠. 전자 하나입니다. 그죠? 1s. 자, 그러면 이제 각각 이 원소들의 홀전자 수를 찾아볼 건데요. 수소 홀전자 1개가 되겠죠. 자, 헬륨은 홀전자 몇 개가 됐어요? 0개가 되겠죠. 자, 그 다음 헬륨이 아니라 리튬 홀전자 하나, 베릴륨 다시 0개 이렇게 되겠죠. 자, 그 다음에 붕소, 탄소, 질소는 붕소, 탄소, 질소 이렇게 채워지는 거니까 홀전자 수가 하나, 둘, 셋 이렇게 되겠죠? 하나, 둘, 셋 될 거고요. 산소는 이제 여기 채울 거니까 홀전자가 2개가 되고, 플로린 여기 채우니까 홀전자 하나가 되고, 네온 이렇게 채우니까 홀전자가 0개가 된다는 거예요. 됐습니까? 자, 그래서 여러분 여기서 홀전자가 1, 0, 1, 2, 3, 1, 0 이렇게 된다는 거죠. 왜? 처음에 S오비탈을 2개 채우니까 하나, 빵 이렇게 될 거 아니야. 홀전자가 1, 0, 그 다음에 1, 0, 1, 2, 3, 1, 0. 또 어떻게 되겠어요? 1, 0, 1, 2, 3, 1, 0 이렇게 되겠지. 그렇지 않겠어?
그 다음에 어떻게 해야 돼? 또 1, 0 이렇게 될 거 아니야. 홀전자가 1, 0 그죠? 그 다음에 1, 2, 3, 2, 1, 0 1, 0, 1, 2, 3, 2, 1, 0 맞습니까? 1, 0, 1, 2, 3, 2, 1, 0 그래서 얘네들은 S오비탈을 채우는 애들이죠. 하나 넣고 두 개 넣고 그 다음에 얘네들은 P오비탈을 채우는 애들이죠. 하나 그 다음에 짝을 이루게 된다. 그래서 홀전자 수가 10, 1, 2, 3, 1, 0, 10, 1, 2, 3, 1, 0 바로 암기해서 풀어주셔야 되겠습니다. 자, 두 번째는 전자가 들어있는 오비탈 수를 한번 세보도록 할게요. 얘도 빠르게 주기율표 적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세로로 적을게요. 봉알, 사탕교, 오지린, 육산화, 불염, 해내야. 됐죠? 자, 갑니다. 수소 1S에 하나, 그죠? 오비탈 하나입니다. 그 다음 헬륨 1S에 전자 2개 채워서 전자가 들어있는 오비탈은 1S 하나가 된다. 자, 그 다음에 리튬, 베릴륨 여기다 넣고 베릴륨까지 되는 거니까 전자가 들어있는 오비탈 수는 2개가 됩니다. 자, 붕소 같은 경우 이렇게 되죠. 그럼 전자 들어있는 오비탈 3개, 탄소 이렇게 되죠. 전자 들어있는 오비탈 4개, 질소 이렇게 되죠. 5개, 산소 여기다 채우기 때문에 오비탈 수 변화 없습니다. 5. 플로린도 마찬가지, 네온도 마찬가지. 이해되십니까? 그래서 S에 집어넣어. 그 다음 S 집어넣고, 그 다음 P오비탈에 집어넣을 때는 3, 4, 5 하나 늘어나지만 그 다음은 짝을 채우기 때문에 그대로 유지가 되겠죠. 그 다음 어떻게 됐어? 6, 7, 8, 9, 9 이렇게 되겠죠. 맞아요? 여기 넣으면 오비탈 수 6개. 마그네슘 넣어도 6개. 그 다음에 알루미늄 넣으면 7개, 규소 8개, 인 9개. 그 다음부터는 이제 황 9개, 여기 넣어도 똑같이 9개, 똑같이 넣어도 9개. 그래서 6, 7, 8, 9, 9. 그 다음 어떻게 되겠어요? 10. 그죠? 4S에다가 넣고. 이렇게 해서 이 원소들마다 전자가 들어있는 이 오비탈의 개수에 대해서까지 정리를 해봤습니다. 그러니까 이걸 정리하는 이유가 뭐냐면 여러분들 이제 수능 특강이라든지 모의고사 형식의 문제를 풀다 보면 힌트로 이렇게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뭐 X원소, Y원소를 찾아라, 이게 누군지 찾아라 이런 문제 푸셔야 되는데 그때 X원소에 대한 힌트를 줄 때 전자가 들어있는 오비탈 수가 몇 개다 라든지 홀전자 수가 몇 개다 이런 식으로 줄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얘네들은 자유자재로 쓸 수 있도록 연습을 해두셔야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오늘은 전자 배치 규칙과 원소들의 이제 오비탈에 대한 내용들 좀 정리를 해봤고요. 이제 또 문제풀이 하면서 복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